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검정을 또 배웠었어요. 이 샤피로-윌크 검정을 배웠었고, 샤피로-윌크 검정은 원래는 표본 크기가 50개가 안 되는 작은 데이터들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테스트였습니다. 제한이 되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표본 크기가 30개 이하인 정규성 검정을 해야 되는 게 메인이었겠죠. 작은 데이터들을 위해서 처음엔 됐었는데, 그 후에 조금 더 샤피로-윌크 검정이 다듬어지면서 현재 R에서는 표본 크기가 3개에서 5,000개 사이의 표본까지 다룰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5,000개 이하인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정규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닌지를 규모가설 대립가설로 설정한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샤피로-윌크 검정에서는 W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는데 복잡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XI가 데이터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기 기법이에요. XI라고 하는 게. 샤피로-윌크는 검정 통계량을 희한하게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모 분자꼴로 일단 되어 있고, 분모를 보면은 XI-X바의 제곱의 서메이션이죠. 그럼 앞에다가 n-1만 해놓으면 표본 분산에 대한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표본 분산과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AI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수값,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AI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15개다 하면은 A1에서부터 A15가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X 가로치고 I, XI랑 X 가로치고 I는 달라요. 그래서 XI는 I번째로 큰 표본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I번째로 큰 표본을 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 A1에서부터 A15까지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괴상한 분모 부분인데, 이 분모 부분이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만큼은 순서 통계량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쭉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산한 정규 분포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샤피로-윌크 그 검정의 이 검정 통계량이 의미하는 게 결국엔 뭐냐?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큰 그림은 뭐냐면은 샤피로-윌크 검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용해서 표본 분산 값을 계산합니다. 표본 분산이랑 되게 유사한 값. n-1분의 1이 없으니까 표본 분산 값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과 비례한 어떤 값을 계산을 해요. 데이터의 표본 분산. 그리고 위에는 순서 통계량을 사용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 15개를 가지고 오면 A1에서부터 A15까지 정해져 있는 이 숫자들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곱하잖아? 분산 나와. 라고 하는 이미 이론적으로 세팅된 값과 비율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샤피로-윌크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W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정규 분포 분산이 나오겠죠? 틀렸습니다. 분자가 그쵸. 그러면은 전체적인 W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분자가 이론적으로 분포해야 되는 정규 분포의 분산값이 나온다고 하고, 밑에 쪽, 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내 데이터로 추정하는 분산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이 나와야 돼요. 이론적으로. 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와 B, 분자랑 분모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같은 거를 추정하게끔, 그리고 두 개의 차이가 나면은 비율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의무가설의 차림이면 이론적으로 1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값이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샤피로-윌크를 이해하는 어떤 직관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W라고 하는 이 통계량 값이 어떤 거를 메저를 하는 것과 똑같냐? QQ 플랫 그렸잖아요. 이 QQ 플랫의 상관계수는 -1에서부터 1까지 나올 수가 있죠. 상관계수의 제곱을 측정하는 계량값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논문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건데, 상관계수의 제곱값이면은 0에서부터 W 값이 1 사이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교재 밑에 있는 PDF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가 어떻게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해를 해봐야겠죠. 비무가설이 정말 참이라면,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나왔다면 이론적으로 1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고, W 값이 1 값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정규 분포와는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검정 새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논문 찾아보면은 이 샤피로-윌크 테스트를 뜬금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비슷한 이론들이 쭉 있는데 조금씩 가다듬어 나가다 보니까 W라고 하는 통계량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져야 할 값 두 개를 비율로 만들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 놓은 검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게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샤피로 윌크 검정을 정규성 검정을 할 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 정규성 체크하는 것 중에서는 검정력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고, 근데 단점이 있는데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데이터가 뭐 이상치가 살짝이라도 있다거나 그러면은 p-value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다.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거는 정규분포로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QQ 플랫이랑 샤피로 윌크를 두 개 동시에 같이 써주는 것도 좋다. 일단 시각화로 한번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얻은 다음에 샤피로 윌크로 확인 사살을 해주는 거죠. 샤피로 윌크 검정을 R에서 쓰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X에다가 표본들 쭉 넣어놓고 샤피로 윌크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W라고 하는 값이 0.911이 나왔고 0.911이라고 하는 건 1과 되게 비슷하네. 아, 정규분포를 따르나 보다 했는데 대응하는 건 p-value를 봤더니 p-value가 이제 0.14, 14%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을 5%라고 가정을 한 경우에는 이제 p-value를 14%니까 더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